자, 먼저 우리 1형식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train departs라는 예문을 썼는데요. 자, 해석하시면 그 기차는 출발한다. 자, 이런 뜻인데, 자, 1형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랑 그리고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되는 걸 보고 저희가 1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자, 동사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그냥 동사가 아니고 뭐로? 자동사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1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동사를 저희가 자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동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적어드렸듯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저희는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목적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을 혹은 를 뭐뭐에게, 자, 요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요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저희가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볼게요. She likes a movie라는 아주 심플한 문장을 제가 써봤는데,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지금 그녀는이죠. 그 다음에 like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였죠. 그래서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자, movie라는 영화라는 이제 명사인데 그거는 품사고, 이제 구성 성분 입장에서 바라보면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문장에서 구성 성분을 저희가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적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자동사는 여러분들 이런 누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저희가 자동사라 불러요. 예, 목적어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걸 저희가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저희가 뭐라 불러요? 자동사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무슨 동사라 불러요?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차이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표 1형식 동사 몇 개만 살펴볼게요. 자, happen, 발생하다, live, 살다, 그리고 walk, 걷다, arrive, 도착하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1형식 동사라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자동사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우리? 자, 얘네들은 주어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happen으로 해볼게요. The accident happened. 자, 그 사고는 발생했다.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주어 동사만으로도 이제 문장이 성립이 되죠. 자, 두 번째 live로 해볼게요. They live. 그들은 살아간다. 뭐 그들은 살고 있다.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걷는다. 여러분들 walk도 주어만 있으면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departs. 근데 약간 해석만 틀리죠? trains arrive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차들은 복수니까 arrive, 도착한다. 그래서 요런 동사들이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1형식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형식이 가장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형식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2형식을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자, 중요하고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예문을 제가 썼어요. They are busy. 그러면 그들은 주어고요. 그 다음에 are, 우리 동사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비동사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름 볼까요? 예, 동사긴 동사인데 자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자동사는 누구를 갖지 않는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저희가 자동사로 부르기로 했죠. 그럼 뒤에 붙은 이 busy라는 얘는 뭘까요? 이게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보어.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형식을 2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동사는 저희가 또 자동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1, 2형식 동사는 자동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보어라는 개념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어 그러면은 보통 보충해주는 말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다르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들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스튜던트,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women, 여성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금 바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학생들이나 여성들이나 바쁜 거는 결국에 다 누구예요? 그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보어를 이렇게 정의 내려볼게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비동사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럼 they are student처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학생들이다. They are women. 그들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바쁘다. 그럼 결국에 자, 이 학생들이나 여성들이나 바쁜 거는 그들에 대한 뭐가 돼요? 다른 표현이죠. 결국에 그들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걸 저희가 보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어랑 같은 개념이고 주어를 지칭하니까 저희가 이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주격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목적어를 지칭하고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면 그때는 무슨 격 보어가 돼요?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바뀌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주어랑 같은 개념이고 주어를 지칭하니까 저희는 주격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어라는 개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주어나 혹은 목적어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보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 품사로 치면 크게 두 가지가 와요. 지금 여기 적혀 있듯이 비즈 같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유의할 게 이 자리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스튜던츠나 위민처럼 누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올 수 있어요. 사실 뭐 전치사구나. 근데 그런 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 보어라는 자리는 명사랑 형용사가 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예를 볼게요. 자, the sky is beautiful. 하나는 the sky is beauty예요. 자, 그럼 차이점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가 온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누가 온 경우예요? 명사 보어가 온 경우예요. 자, 그러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품사편에서 말씀드렸죠. 형용사는 설명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beautiful 같은 형용사 보어가 오면은 주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아름다운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용사 보어는 주어를 설명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반해서 명사 보어 같은 경우 우리가 동격이 된다 그래요. 자, 동격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A는 B다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동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자, 뷰티는 명사니까 아름다움이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A는 B다니까 하늘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차이점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 보어는요, 주어를 뭐 해주듯이 설명해 주듯이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명사는 여러분들 해석이 어떻게 돼요? A는 B다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명사 보어는 주어랑 무슨 격이 된다? 동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형용사 보어는 주어를 뭐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해석적으로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하늘이 아름다운 상태이다니까 부드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명사를 써버리면 하늘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문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굳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를 고른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사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네,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they are busy 같은 경우 형용사니까 주어를 설명해 줬죠. 그들은 지금 어떻다? 바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they are step이라는 명사를 썼어요.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해석이 동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직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어를 쓸 수 있는데 그 보어는 명사 보어가 있고 형용사 보어가 있고 둘 간의 차이점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이형식 동사가 바로 am/is 같은 비동사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A는 B가 되다라는 become, 그리고 A는 B인 듯하다라는 seem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동사 자리에 다른 이 형식 동사를 넣어도 얼추 비슷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R을 지우고 여기다가 become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they became 과거로 썼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 바쁜 상태가 되었다. 즉 그들은 바쁘게 되었다.
여러분들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em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그럼 they seem busy 하면 해석이 얘는 어떻게 돼요? 뭐뭐인 듯하다니까 그들은 어떤 듯하다? 바쁜 듯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 그 동사 자리는요, 다른 거를 넣어도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문법적으로도 맞고 해석적으로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이형식 동사 여러분들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형식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아까 목적어에 대해 처음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녀는 영화를 목적어죠.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그래서 우리가 3형식 동사 같은 경우 무슨 동사를 그래요? 타동사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인데, 자,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시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보어랑 목적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어라는 개념은 주어나 목적어랑 같은 개념이지만 목적어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볼게요. They need staff이라 해볼게요. 그들은 필요로 한다. 뭐를? 직원들을. 자, 그럼 이런 경우 그들이랑 직원들은 서로 어때요? 다른 개념이죠. 자, 근데 they are staff이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am is 비동사는 제가 이형식 동사죠. 그럼 이때 staff은 보어가 되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직원들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서로 같은 개념이고 위에 같은 경우 서로 어때요?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목적어는 다른 개념이고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표 동사는 뭐 explain, suggest, discus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3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을 제외한 모든 동사는 다 3형식 동사다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3형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형식으로 가볼게요. 그런가 4형식은요, 일단 예문을 볼까요? He gives them tickets라고 썼는데, 자, 주어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타동사가 있고요. 그럼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가 2개예요. 에게, 그들에게라는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티켓들을이란 2번째 목적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음 나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 indirective, 요건 in이 빠지니까 directive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은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사람, 사물 요 순서로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사람, 사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필요하다? 2가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적어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굳이 중요한 걸 꼽자면 사실 둘 다 중요하지만, 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직접 목적어가 훨씬 중요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제가 them을 빼볼게요. 그러면 말이 되죠. 그는 준다 티켓들을, 이렇게 하면 말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티켓들을 빼버리면은 이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그는 준다 그들에게 뭐를 주는지 그 대상이 없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더 중요한 걸 꼽자면은 직접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4형식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2가지 목적어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건 좋은데 바뀔 경우에 없었던 누가 생겨요? 전치사가 생긴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똑같은 예문을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He give 다음에 티켓을 먼저 쓰고요.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긴 them이라고 썼는데 목적어 좀 모양만 바꿔봤어요. 제가 hurry라고 썼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자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요.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져있는 형태죠. 자, 이렇게 쓰면은 맞을 것 같죠. 근데 틀려요. 왜 틀리냐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면은 문장의 형식이 저희가 좀 전에 공부했던 3형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남은 이 hurry라는 목적어는 수식어 개념이 돼버려요. 수식어.
자, 여러분들 수식어는요, 부사를 제외하면은 단독으로 잘 못 써요. 그래서 누가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없었던 to라는 전치사 같은 걸 하나 넣어줘야지 올바른 문장이 성립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점을 기억해 볼게요. 4형식의 포인트는 목적어가 몇 개? 2개 필요한데, 일반적인 순서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데, 그 두 목적어 간의 순서가 바뀔 경우에 없었던 누가 생긴다? 전치사가 생긴다. 근데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3형식으로 문형이 바뀌어버려서 나머지가 홀로 남으니까 걔를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없었던 전치사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론 전치사는 경우에 따라 to 말고 뭐 for이 올 수도 있겠죠. 해석의 차이죠. to는 에게고 for은 위하여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동사편에서도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대표 동사들 볼까요? 4형식의 대표 동사. 기분은 방금 설명드렸고요. send, offer, show 이런 것들인데, 자, 여러분들 send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해석만 바뀌죠. 그는 보낸다 그들에게 티켓을. 그럼 offer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해석만 바뀌죠. 그는 제공한다 그들에게 티켓을. show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 4형식 동사들 요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4형식 동사는 3형식 동사로도 다 보통 같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점은 나중에 동사편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형식의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5형식입니다. 자, 여러분 5형식을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데, 자, 5형식의 가장 대표 구문 한번 볼까요? He makes them happy예요. 그는, 자, 동사는 여전히 타동사입니다. 왜 타동사일까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그들을이라는.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우리가 3형식인데 뒤에 여러분들 happy라는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목적격 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보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자, 2형식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런 거 대표적인 우리 2형식이었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happy라는 형용사는 누굴 가리켜요? 그가 행복한 거니까 주어를 가리키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때 happy를 보고 무슨 격 보어라 그랬어요? 주격 보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지금 5형식 같은 경우는 이 happy가 가리키는 게 주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굴 가리켜요? 그들을 가리키죠. 왜? 그는 만들어요. 그들을 행복하게. 그래서 이때 목적어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appy는 무슨 격 보어라 그래요?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는 만든다 그들을 행복하게. 이거는 그냥 번역을 한 거고요. 정확히 해석하면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들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형식은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2형식이랑 똑같아요. 자, 이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는 이렇게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누구도 올 수 있어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2형식 이거 기억나시죠? 자, 형용사 보어가 올 경우 주어를 설명했듯이 해석을 하고, 명사 보어가 올 경우에 동격으로 한다 그랬죠. A는 B다. 하늘은 아름다움이다.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5형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예문 같은 경우 우리가 형용사 보어니까 목적어를 설명하듯이 했죠. 행복하게 만든다. 근데 오른쪽 예문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명사 보어죠. experts 그러면 전문가란 뜻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는 B다로 떨어지니까 그는 만듭니다. 그들을 뭐로? 전문가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는 2형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대표적인 5형식 동사 3가지만 오늘은 살펴볼까요? 자, make 있죠. 방금 예를 든 거. 그 다음에 find 그리고 keep이 있습니다. 자, 우리 find나 keep은 3형식으로도 쓰이지만 5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find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find 같은 경우 3형식으로 쓰일 때는 보통 찾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5형식 같은 경우 깨닫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들은 깨닫는다. 목적어인 문제들이 형용사 어떤 상태? 심각한 상태라고 깨닫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keep 한번 해볼까요? keep도 뭐뭐를 보관하다 이렇게 쓸 땐 주로 3형식이고요. 자, 5형식 볼게요. 그녀는 유지한다. 문이라는 것을 어떤 상태로? closed,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5형식 대표 동사 3가지 그리고
해석도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형식은요, 동사의 개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표 문형을 외우세요. make, find, keep 이런 대표 문형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수식어라는 개념은 문장의 형식과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The train departs at 5 p.m. 이라고 해볼게요. 자, train departs가 중요한 거예요. 기차는 출발한다. 이미 형식이 갖춰졌죠. 1형식으로. 그럼 뒤에부터 at 5 p.m.은 그냥 뭐예요? 꾸며주는 수식어란 얘기예요. 수식어.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영화를. 이미 3형식이죠. 그럼 뒤에 붙은 Barry Much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개념이에요? 수식어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결국에 문장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는 수식어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뭐 5형식이어서 가장 길고 1형식이어서 가장 짧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이제 해석하실 때 항상 수식어를 빨리 찾아서 괄호를 치시고 나머지가 어떤 형식에 속하는지를 볼 줄 알게 되면은 해석이 빨라지고 문장의 분석이 더 용이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항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